미성년자들을 포함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N번방 사건. 이 가운데 이 박사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한 피의자의 신상이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범죄자는 만 나이 24상의 대학생 조주빈입니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공개된 게요. 이름, 또 얼굴, 그리고 나이 이 세 가지거든요. 추가로 공개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왜 이 세 가지만 공개되는 거죠? 그 기존의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고유정 등 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신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 기준에 따라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예. 이번 성착취 영상, 뭐 대화방 이런 내용들이 워낙 잔혹하다 보니까요. 사실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올라왔듯이 피해자를 포토라인에 좀 서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그러면 포토라인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속보를 보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개될 때요. 과거 보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다 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얼굴을 본인이 가린다면 그러면 뭐 강제로 이렇게 벗긴다는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강제로 어떤 처분을 하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현재 건가요? 공개된 것이 이제 사진으로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송하는 가운데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사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오늘 결정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국민청원도 그렇고요. 어제 공개된 것도 그렇고 이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국가 조직에서 대답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이제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된 겁니까? 기존의 그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네. 그 기준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 사건도 똑같이 공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공개자 어떤 경우에 공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예. 또 국민의 알 권리, 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 여부, 또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한 네.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범죄의 중대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차원 이런 점도 많이 고려된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또 다시 한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모방 범죄나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종류의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예. 네. 지금까지 뭐 신상 공개된 경우를 따져보면 사실은 살인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유정, 뭐 장대호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좀 흉악범으로 인식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 성범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공개가 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서 이 조주빈은 성폭력 특별방지법, 그리고 조금 전에 공개가 됐었던 뭐 장대호, 고유정, 김성수는 이 특정 강력 범죄 네. 특별법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거죠. 네, 대상 범죄를 적용하는 법률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련 법률은 살인죄 정도의 그에 준하는 범죄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공개가 안 됐던 거죠?
이제 범죄자를 검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또 이제 송치가 되고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 단계는 밀행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단계에서 어떤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알려졌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열려서 공개된 건 처음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사실은 이번 신상 공개 결정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 신상 공개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라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조주빈이 받고 있는 성범죄 혐의가 이제 뭐 성폭력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가 아니라 이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거든요. 이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하나인데 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알바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어떤 유인하는 글을 올리고 예. 그에 따라서 유인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기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진들을 보내게 하고 예.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개인정보와 결합을 시켜서 협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또 획득하게 되고 그것을 또 돈을 받고 유포하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악랄한 수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범죄의 행태라고 보시면 한 번 됩니다. 걸리면 그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고 거의 그렇습니다. 인권을 유리하는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성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 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네.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사실 지금까지 뭐 조주빈뿐만이 아니라 이 엠번방이라고 하는 운영자는 여러 명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피해자 18명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구속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오늘처럼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릴지 그런 것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슷한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지금? 지금 외부 위원이 4명이고요. 예. 내부 위원이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 외부위원회는 그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보통 변호사나 대학 교수님이나 뭐 이런 교육계나 아니면 의사 뭐 이런 분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전에도 이제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돼서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구속된 피해자들도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기준이 없었다기보다 필요성을 조금 더 공감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그 해봅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언론에 이야기할 많이 수 노출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예.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공개의 필요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네, 생각을 온 합니다. 국민이 분노했고 네. 또 청원 건수가 뭐 500만에 달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N번방 대화 참여자 회원들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회원 또 대화 참여자들도 이 신상도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각의 행위 태양, 그러니까 가담의 정도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오늘 공개된 조 씨와 비슷한 종류의 또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 단순히 시청을 했다거나 관람을 했다는 정도만으로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좀-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약에 소지를 했다, 다운받아서 소지를 했다라고 하면 소지죄로 처벌이 됩니다. 네. 다만 그 피해 대상이 성인인 경우에는 음란물 소지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자체가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는 행위 자체가 저장이 되는 행위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 저장이 된다는 것은 소지를 한다는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가 돼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 스트리밍처럼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장이 되었을 때는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죄로 네. 지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성인인 경우에는 소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 개정형법에 보면 이 범죄 집단 개념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형법에 보면 예.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1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조주빈 씨 같은 경우에 그 기존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가담자들에도 요구했거나 가담자들이 했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나 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굉장히 치밀하고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N번방을 운영한 가장 최초 개설자는 갓갓이라고 아직 잡히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갓갓이 왓츠맨이라는 인물로 넘겨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왓츠맨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거든요.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뭐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왓츠맨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제가 이제 공소장이나 이런 걸 보면 적용 법조나 죄명을 다 알고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검찰에서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것은 예.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망에서 그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는 이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징역형이. 예.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양형 사유로 봐서 보면 이제 3년 6월까지 장량 감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구형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주빈 같은 경우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되겠네요. 네, 만약에 그 혐의라면 정확하게 기소가 예. 된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조주빈이 만약에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요? 네,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재판을 했을 때 네. 법원에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조주빈이 받을 수 있는 그 혐의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되는 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일정한 신체를 뭐 만지게 했다거나 그런 일정한 행위를 요구했다면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네, 직접 만지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회원들 또 그 대화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요. 지금 텔레그램에서 자기가 활동한 걸 막 삭제한다고 해요. 네. 그거 증거 인멸 아닙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는 아니, 본인이 않습니다. 그 업체에 요청을 하니까요. 네, 예. 그 제3자인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N번방 이 처벌법 입법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자들을 잘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지금 아직 미흡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네. 네.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사실 좀 더 큰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네.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에 조금 더 큰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양형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좀 강력하게 해외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 착취 동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해외에서는 뭐 그 강도가 처벌의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 쇄권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있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형법 시스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예.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그 형량이 이렇게 200년씩, 300년씩 나오거나 아니면 20년, 30년씩 나오는 법하고는 법 체계가 좀 다른 측면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체계를 바꿔서라도 좀 네, 그렇게 되면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이런 범죄가 좀 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정형도 중요하지만 예. 선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판사가 네. 강력한 선고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강력한 예방을 위해선 앞으로 일어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